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실수한 거 후회되고, 근데 이제 금년도 첫 번째 시험 하나가 끝났을 뿐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자기 실수에 대해서 막 집착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다 보면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감을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시험 보고 나면 실수는 다 합니다. 하니까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일단 제가 이제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걸 들으시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 다음 시험에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를 저희 카스파 홈피나 공단기에서 좀 자료를 다운받아서 요 문제를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7급 시험은 거기 제가 출제평에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3월 달에 그 추가 시험 뭐 그 정도 하고는 좀 비슷했고, 그거 조금 좀 쉬웠거나 비슷했고, 작년 하반기 국가직 7급이나 뭐 지방 7급 이런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중상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최근 행정시험에서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고 저도 많이 이제 느끼는 건데, 이제 단편적인 암기나 기출 위주로 한 사람들하고 커리를 쭉 밟으면서 전반적으로 행정학의 그 맥을 흐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감을 잡으신 그런 분들하고는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출제 같은 경우도 보면 기출 문제가 딱 8문제밖에 안 나요. 변형된 것까지 합쳐서. 기출이. 그다음에 신경향 문제가 한 12문제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달달하거나 암기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는 맞췄겠지만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겠죠. 특히 1번 여러분들 캡슐 커피. 네,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 문제를 틀린 분하고 안 틀린 분하고는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학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공부를 해왔냐, 그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캡슐 커피 문제를 틀린 분들은 제임스 윌슨의 교제 정치 모형을 암기만 했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제를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이거저거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자, 캡슐 커피 때문에 이게 그 환경 오염 문제가 될 것 같다. 앞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다. 사용을. 이게 플라스틱하고 구분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이 캡슐 커피를 사용 못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걸 만들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소수 기업은 손해를 볼 것이고 비용 부담을 할 것이고, 환경이 개선돼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 우리 국민 다수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이익을 볼 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재활용이 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이용을 자제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저거 따질 문제가 아니고 자원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니까, 이거는 여기 보시면 비용은 소수가 부담을 하고, 이 캡슐 커피를 만들어 이익을 내는 소수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고, 그건 반대하겠죠.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혜택을 다 보는 거거든요. 이득이 분산되는 운동가 정치죠. 교과 정치. 따라서 좌우간 우리가 사례별로 보면 오염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규제는 전부 운동가 정치예요. 교과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4번이죠. 이거 저거 생각 아니면 너무 깊게 뭐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분들은 너무 문제를 깊게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제임스 윌슨의 교제 정치 모형을 이해를 못 하셨거나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번에 그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쭉 입문 때부터 2순환, 3순환 커리를 밟아 오시면서 제가 수업 때 어깨너머로 늘 그 전해드렸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드로 윌슨의, 요건 제임스 윌슨이고 우드로 윌슨 문제도 나왔었죠. 근데 그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 제가 영문 자료집까지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행정은 not politics, 정치 영역이 아니라 but business다. field of business, 경영의 영역이다. 비즈니스다. 요 영문 자료까지 나눠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그런 표현들이 이번 문제도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적 자본 같은 경우는 그 신뢰,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신뢰라는 책을 쓰면서 더 트러스트라는 책을 쓰면서 기분 나쁘게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 우리나라를 끼워 넣어서 신뢰가 낮은 나라, 모자라는 나라로 분류하고 자기는 일본, 독일, 미국은 신뢰가 높은 나라로 분류했다는 그런 사례도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지문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특히 또 그 지방공기업법에 약간 그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그 지방공기업을 설립을 할 때 특히 공사 같은 경우 민간 출자가 허용되거든요. 공단은 허용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 민간 출자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제외를 시키지 않아요. 포함한다. 근데 그게 이제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법령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틀려도 된다거나 어쩔 수 없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 대한민국 국내법이 5,000개인데 그 법령을 어떻게 다 아냐 하겠지만 우리가 5,000개 법을 다 알지 못해도 어떤 그 공통된 룰이나 그런 거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국내 5,000개 법이 있지만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고 배제시킨 법은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글로벌 사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도 다 국내법의 적용을 다 받고 그 국내법에 규정된 어떤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방산업체라든지 뭐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국가안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외국인은 또 포함된다, 인정이 된다. 그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인정이 된다고 봐라. 그런 것도 수업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번 지방공기업법 문제도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뭐 특별히 외국인을 배제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외국인을 제외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밖에도 요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 합의제 기관에서 위원들의 임기나 그 연임 같은 경우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다 허용한다. 연임 한 번. 그것도 안 나왔지만 우리가 뭐 수많은 위원회, 국내 우리 중앙정부에 40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 참 일일이 연임 규정 뭐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어떤 원칙 같은 거는 알고 계셔야 한다. 저는 그런 거 늘 얘기해 드리잖아요. 또 합의제 기관에서 가부동수일 때 찬반이 같으면 유럽 일부 나라들은 그거를 이제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뭐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든 지방의회든 대부분의 합의제 기관에서 캐스팅 보트는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한다. 부결된 걸로 본다. 대체로 그렇다.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법령 문제를 법령에서 디테일한 게 나왔다고 뭐 그걸 어떻게 푸냐 포기할 게 아니고 큰 원칙 그 법령에 문제가 나왔을 때 큰 원칙은 우리가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수업 때 제가 뭐 틈틈이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몸에 배워서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은 편하게 그런 문제들도 풀 수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실급 문제를 보니까 뭐 한 90점, 95점 정도는 어떤 큰 맥이나 흐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점수를 받았고 70점, 65점 이 상태인 분들은 너무 이제 암기나 기출 위주로 했고 전혀 큰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 응용 능력이 없는 분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일단 서울 시험은 끝났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응용 능력이 없다, 기초가 좀 탄탄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국가직, 구급, 뭐 지방직 시험 뭐 국가 7급 다 시험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심화이론, 자꾸 압축된 거 뭐 이렇게 단편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화이론 이순환 됐던 그걸 한번 쭉 들으시거나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 지금 하고 있는 3순환 요것도 기출문제 정답만 달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 이론도 설명하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언저리 부분 좀 추가적인 거 이런 것도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기출이나 기본 이론 심화나 내가 이론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제 이론 심화를 기출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기출을 해서 좀 더 탄탄히 해서 앞으로 시험에 준비를 좀 더 새롭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아까 캡슐 문제 설명드렸고
답이 4번이고요.